자, 봅시다. 다시 집중력 올리고. 자, 아까 말했듯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게 언제냐? 두 개 이상의 직선을 비교해야 될 때.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직선을 봤을 때 관계가, 직선 간의 관계가 첫 번째, 평행할 때가 있겠지. 두 번째, 그냥 지멋대로 생겨서 만날 때가 있겠지. 그리고 하나 추가되는 게 있는데 이 추가되는 게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건데 중요한 거, 매우 만나긴 만나는데 하필이면 그 둘이 직각으로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 물론 하나 더 있어. 둘이 일치할 때, 둘이 똑같을 때. 근데 이거는 둘이 똑같다는 건 뭐야? 식이 똑같으면 되겠지. 그건 의미 없고. 자, 그래서 이때가 평행할 때 두 가지만 보면 돼. 평행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다른 말로 직교할 때, 직각으로 만날 때. 자, 이 두 가지 조건만 보면 되는데, 자, 평행할 때는 언제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지. 두 직선이 언제 평행이? 기울기만 같을 때. 기울기만 같을 때. 그러면 언제 안 평행하지 않아? 기울기가 다를 때겠지. 그럼 당연히 얘도 기울기가 다를 때겠지. 자, 그럴 때 아까도 말했지만 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첫 번째 y는 ax 플러스 b 꼴일 때, 그러면 식이 두 개니까 y는 a-x 플러스 b가 b가 있을 거고, 다음 아까 말했던 정리가 안 돼 있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꼴일 때, 얘도 다른 게 하나 더 있겠지. a-x b-y c-는 이거일 때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보게 될 거야. 자, 평행 조건은 써있듯이 기울기가 같으면 돼. 근데 기울기만 같아야지. 왜? 얘도 같아버리면, 상수함도 같아버리면 뭐야? 일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B와 B''는 달라야 돼. 됐지? 자, 그러면 평행하지 않을 때는 뭐야? 그냥 단순하게 기울기가 다르면 돼. 자, 근데 그 한정에서 만나는 것 중에 하필이면 직교할 때, 수직으로 만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조금 판단하거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네들은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다른 말로 하자면 두 직선의 기울기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면 되냐면 부호가 반대인 역수 관계일 때 두 직선은 직각으로 만난다라고 할 수 있어. 즉, 뭔 말이냐?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면 수직으로 만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다? 부호가 반대인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네들은 수직이야.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한 점만 하면 공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줄 때가 훨씬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런 거지. 만약에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었다. 얘와 수직으로 만나면서 마이너스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한 줄만 떡하니 있잖아.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근데 그 기울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준 거야. 자, 얘 기울기는 3이야. 3인 기울기와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기울기로 갖고 마이너스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바로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끝. 정답. 이런 거야.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됐지. 자, 근데 이제 요렇게 형태가 있을 때는 요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요런 식일 때 보자. 요런 식일 때는 y로 정리를 해서 얘를 y로 정리해서 요 ax에 넘긴 다음에 b로 나누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걸 써도 돼. 되지, 당연히 되지. 근데 그게 번거로울 때가 많으니까 애초에 그냥 요 식에서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알아두자. 자, 요 식에서 평행 조건은 뭐냐면 결국에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기울기에 관련 있는 거는 얘를 y로 정리한다 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a와 b가 기울기랑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의 a와 b의 비율이 똑같으면 돼. 아예 똑같지 않아도 돼. 비율만 같으면 돼.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자, 이런 거 눈으로 보면 알잖아. 얘랑 평행한 거 보여? 어차피 넘긴 다음에 나누면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비율만 똑같으면 돼. 2분의 1, 2분의 1. 오케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비율만 똑같으면 기울기가 똑같아. 어차피 나눠서 똑같아지거든. 그리고 얘가 상수항이 달라야 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상수항의 비율만 다르면 돼. 이게 평행 조건.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만 같으면 된다. 라는 거고. 다음 수직 조건.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이꼴일 때의 수직 조건 일단 결론부터 써줄게.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더한 게 0 나오면 돼. 즉 예를 들어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얘네 둘은 수직이야. 왜?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0 나오거든. 이런 관계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줘야 돼. 근데 요거를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있으면 아 이거 수직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아까 했던 것처럼 얘랑 수직이라며. 그럼 요렇게 쓸 줄 알아야 되거든. 얘는 이 자체로 그냥 이건가 보다 라고 아는 것보다는 얘를 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더 확실하거든. 자, 그러면 해보자. 이거를 이용하는 게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자, 문제에서 2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이 있었어. 얘랑 수직이래. 그리고 뭐 1,7을 지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그러면 이걸 또 y눈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가자고. 이걸 이용하면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잘 들어. 여튼간에 내가 구할 식에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더하기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무조건 더한 게 이 곱한 게 똑같아지도록 만드는 거야. 일단은 어떻게 하면 y의 개수를 x의 개수로 보내주고 x의 개수를 y의 개수로 보내주면 무조건 똑같지 않겠어? 여기 있던 3을 1로 보내고 여기 있던 2를 1로 보내면 어차피 2 곱하기 3은 똑같은 거 아니니? 그러면 얘랑 곱해도 6 나오고 얘랑 곱해도 6 나오니까 더하면 6이 아니 더하면 12가 되겠지. 근데 똑같은 애들을 빼야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위치를 바꾼 다음에 둘 중에 아무거나 니네 마음대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부호를 쓱 바꿔. 이거 나중에 내가 시켰는데 이대로 못하기만 해. 못하면 안 돼. 이 공식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써먹는지를 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x랑 y의 개수의 위치를 바꾼 뒤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부호를 쓱 바꿔. 그러면 너 생각 딱 봐봐.
이렇게 해놓으면 무조건 두 개 곱해서 더하면 0 나오는 줄 알아? 무조건 0 나오지.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러면 x랑 y는 끝났고 상수항만 모으지. 그럼 이제 얘를 쓱 집어넣으면 상수항이 완성되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자, 연습 한번 해보자. 너희가 갖고 해봐.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랑 수직하고 2,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지금 해봐. 배운 대로. 배운 대로 y는으로 정리하지 말고 y의 개수와 x의 개수의 위치를 쓱 바꿔. 그럼 여긴 2가 오고 여긴 마이너스 1이 오겠지? 근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구호 바꾸자고.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거나 얘를 플러스로 바꾸거나. 플러스로 바꿀까? 그러면 2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고 2,7을 지난댔으니까 2,7 넣어보면 4 플러스 7 플러스 k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1이네. 그래서 여기다가 쓱 넣어주면 정답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나오면 돼. 괜찮나? 이렇게 쓰는 게 수직 조건을 이용하는 거다 라는 거고, 자 마지막 외워야 되는 거,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자, 보자. 우리가 이 단원을 처음 배우면서 했던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였어. 자, 알다시피 도형은 점삼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거야. 자, 처음 했던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였고, 지금 할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으로 할 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보게 돼. 자, 이거는 아까 했었고 처음에. 이제 할 게 이건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얘가 중요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엄청나게 많이 쓸 거야. 너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쓸 거야. 이런 식은 엄청 중요하거든. 외워야 돼. 헷갈려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내가 만약에 니네한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그어봐, 이어봐 라고 하면 뭐 별의별 방법이 있겠지. 근데 거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수직거리야. 이 빨간 선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오케이? 수직거리를 거리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이 빨간 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문자보다는 숫자로 하는 데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 자, 요 점의 좌표가 2,3이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4x 플러스 5y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해보자. 자, 이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d라고 써보면 디스턴스라면서 뭐 l이라고 쓸 때도 많고 d라고 쓸 때도 많은데, 자, 거리는 공식이 분모에는 루트가 들어가, 분자에는 절대값이 들어가. 일단 자, 분모에 뭐 들어오게 되냐면 분모에 요 식의 직선에 x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와. 공식이야. 다음 분자에는 이 식과 이 점에 x끼리 곱하고 4와 2를 곱하고
y끼리도 곱하고 상수함은 그냥 써. 이해했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고 상수함 그냥 쓰고 걔네를 더해. 요게 거리야. 그래서 뭐 굳이 계산을 하자면 얘는 루트 41분의 24가 되겠죠. 요게 거리야. 자, 요거를 배웠던 애들, 뭐 예전에 배웠던 애들 다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분자는 생각보다 덜 헷갈려. 왜냐? 어차피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면 되니까 둘 다 쓰거든. 헷갈리는 게 어느 포인트냐면 요 분모에 얘네를 얘랑 얘를 제곱할지 얘랑 얘를 제곱해서 더할지를 헷갈려요. 일반적으로. 분자는 어차피 둘 다 쓰니까 안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분모는 하나만 써야 되거든. 그 하나가 식에 있는 x랑 y란 말이야. 그 안 헷갈리는 방법을 내가 보여줄게. 너희가 앞으로 문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직선의 식으로 요런 애들을 자주 볼 거야. 왜? 냐? 일단 우리는 지금은 배웠으니까 안 헷갈리잖아? 3의 제곱과 4의 제곱의 합의 루트가 분모겠지. 근데 3, 4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피타고라스에서 3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몇 나와? 5. 그래서 요거리 구하면 분모가 그냥 5야.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런 쉬운 예들 몇 개를 너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얘를 써야 된다는 건 눈에 보이겠지. 그리고 너희가 또 자주 볼 만한 게 이런 거. 직선의 식이 x 플러스 y 플러스 2 뭐 이런 애들. 그럼 여기 분모에 뭐 들어오겠어? 루트 2가 들어오겠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서 많이 봤던 수들이 보인다면 개꿀이란 말이야. 그럼 요런 얘들을 쉬운 숫자가 간단해지는 어떤 예시들 몇 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복잡하게 나와도 예제곱이었나? 예제곱이었나? 안 헷갈리겠지.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공식은 이게 다야. 이거다 집어넣으면 된다. 라는 얘기야. 굳이 책에 있는 것은 굳이 문자로 안 할게. 헷갈리게. 자, 다음. 그래서 맨 처음에 배웠던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지금 배운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너희한테 이 둘의 거리를 구해봐라고 했어. 그럼 얘네 둘은 뭐 대충 요렇게 그으면 이게 거리고 요렇게 그으면 요게 거리잖아. 근데 다르지? 어디서 재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럼 얘는 거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어디서 재든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야 그게 거리지. 그래서 이 거리가 항상 똑같으려면 일단 뭐를 만족해야 돼? 둘이 평행해야 돼. 둘이 평행해야 여기에서 거리를 재건 여기에서 거리를 재건 똑같거든. 자,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얘네들은 평행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 얘가 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이고 얘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예시를 들어보자. 자, 얘네들 평행인 거 보이지? 자, 그럼 얘네들 간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방금 내가 말한 그거를 이용하는 거야. 어디에서 재건 간의 거리는 똑같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어디에서 재든 상관없다는 얘기지. 자, 얘는 얘나 얘처럼 공식이 따로 있진 않아. 대신에 뭐야? 요 공식을 빌려오게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빌려와서 어떻게 하냐? 아무데나 구해도 된다며. 그러니까 두 식 중에 지네가 아무거나 하나 골라. 예를 들어서 치자. 그럼 요 직선 위에 점들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니?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만만한 거 하나만 고르죠. 아무 데서나 해도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라고 해서 뭐 100, 마이너스 98 이런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치? 숫자
숫자가 이렇게 크면 계산 언제 해? 가장 일반적으로 두는 게 x나 y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 위에 점으로 뭐 0,2를 잡았다 치자. 뭐 0,2가 어딘가 있겠지. 뭐 여기를 0,2라고 해볼까? 그럼 요 0,2에서 얘까지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두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하는 건 두 직선 중에 만만한 거 하나 골라서 걔 위에 임의의 점 하나 아무거나 고른 뒤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요거야.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이 직선과 이 점 간의 거리는 분모 바로 루트 2지 루트 2분의 얘가 0이면 좋은 점 요거 계산하는 게 하나 사라지잖아. 그래서 1 곱하기 2 5 거의 절대값 그래서 루트 2분의 7이 거리가 되겠다. 물론 뭐 유리화하고자 한다면 뭐 2분의 7루트 2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가 거리에 대한 얘기야. 됐지?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공식들을 한번 쭉 본 거고 자, 이제 9페이지 이제 슬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9페이지 보자. 자, 한 페이지 시작하게. 자, 1번 봅시다. A, B 두 점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10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써. 그러면 2,A랑 마이너스 4,1이랑 있는데 얘네들의 거리를 구해보자. 거리 X좌표끼리 빼서 제곱 플러스 Y좌표끼리 빼서 제곱 얘한테 루트 씌운 게 거리야. 근데 그 거리가 10 나오네. 풀면 되지. 루트가 싫으니까 양면 제곱하고 물론 이거 전개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도 되지만 굳이 얘가 64라는 얘기지? 그럼 뭘 제곱해 64? 풀면 8 그러니까 얘가 8이거나 마이너스 8이면 되겠다. 이때 A는 9 이때 A는 마이너스 7 A 값의 합은 정답 2 간단하지? 간단. 자, 다음 이때 유형 2번 A, B 두 점이 있는데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저렇대. 하자. 자, A, B니까 순서 지키자. 틀에 맞춰야지. A점 좌표 마이너스 3,A B점 좌표 B, 마이너스 9 A, 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자, 틀에 맞추고 내분 머릿속에 기억해야지. 내분 더하기 자, X좌표 구하자. B를 2개 더한 게 분모 다음 2랑 몇이랑 곱해야 돼? 얘들아 B 3이랑 곱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3 X좌표 됐고 다음 Y좌표 2 더하기 3분의 2랑 곱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 9 3이랑 곱해야 되는 거 A 요게 내분점 좌표다. 근데 그 내분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5분의 2b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니까 2b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5다. 옮겨서 계산해주면 b는 2겠네. 다음 여기로 5분의 마이너스 18 플러스 3a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니까 3a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15다. a는 1이네. 그래서 a와 b가 나왔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 b의 길이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a, b가 나왔으니까 a, b의 두 점의 좌표가 완성이 되지. a는 마이너스 3,1인 거고
B는 2, 마이너스 9였던 거니까 얘네들의 거리는 아까 있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지. x끼리 빼서 제곱하면 25, y끼리 빼서 제곱하면 100, 저를 더해서 루트, 그러니까 루트 125, 정답 5루트 5가 되겠다. 괜찮니? 자,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유제 1번, 2번을 너희가 해보자. 못 풀 수 있어.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설명해 줄 거야. 자, 유제 1번을 푸는 데 있어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모르는 임의의 점을 표현할 때, 자, 얘들아. 만약에 어떤 점이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당연히 뭐 A, B라고 두겠지. 아무것도 모르면. 근데 조금은 알려줘서 만약에 얘가 X축 위에 있대.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야.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이런 점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점들의 특징이 뭘까? 공통점이 뭘까?를 고민해보니까 Y가 0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요거 한번 이해를 했으면 나머지는 쭉쭉 가겠지. 얘들아, Y축 위에 어떤 점이래? 그러면 요 Y축 위에 있는 점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뭐 0,B라고 해도 되고 여튼 X가 0이고 Y 값은 모르니까 비수는 순서대로 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0,A라고 되겠지? 그럼 Y는 X 위에는? 어떤 직선이 Y는 X 위에 있대? A, 요런 거 알겠지? 그러면 이제 자 평행사변형이다. 자,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보자. 일단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리고 성질은 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는데, 자, 앞으로 너희가 사각형에 대한 무언가를 풀 때 있잖아. 그러면 너희가 잘 생각해봐. 너희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뭐 직사각형을 해볼까? 직사각형에서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주보고 있는 게 변의 길이가 똑같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거 여러 가지 있는데 틀렸다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사각형은 무언가 사각형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변의 길이냐 뭐 각의 크기냐가 아니라 무조건 대각선. 이걸 가장 먼저 봐야 돼. 자, 대각선 그렇지?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이 뭘까? 눈으로 보이면 보이겠지. 평행사변형 대각선의 성질.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하고 있지. 길이가 같잖아. 그치? 알지? 이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잖아. 서로가 서로를 반으로 쪼개고 있지. 이걸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 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 요 말이 이해되면 돼.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 맞나?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는 건 AC의 중점 어디 있어? AC의 중점 여기 있지. B의 중점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똑같네. AC와 BD의 중점이 똑같다지.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걸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 요거에 집중하면 AB의 길이도 구하고 CD의 길이도 구하고 BC의 길이도 구하고 AD의 길이도 구하는데 이거 언제 다 해? 그건 나중에 대각선으로 해결이 안 될 때만 이런 거 귀찮게 하는 거고 먼저 볼 거는 대각선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대각선만 보면 돼. 그래서 보자. 지금 A점의 좌표가 1,2 B점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C점 좌표 3,0 D점 좌표 A, B 인데 지금 우리가 했듯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기 때문에 자 AC의 중점을 한번 해볼까? 얘네 둘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2,1이 AC의 중점이야. 다음 BD의 중점 구해볼까? 2분의 A-1, 2분의 B-1이지? 얘네 둘이 똑같아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되게 쉽게 나오지. 그래서 A는 5인 거고 B는 3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정답 A와 D를 곱하시오 15가 되겠다. 이렇게 심플하게 나온다. 알겠지? 사각형 가지고 무언가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대각선 무조건. 자, 됐으면 다음 페이지 3번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3,2일 때 AB를 구하시고 뭐 하면 되지? 굳이 어렵게 요 단원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굳이 성실하게 좌표 평면에다가 내가 좌표 평면 표현하는 데 있으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숫자 맞춰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릴 필요 없어. 괜찮아. 이렇게 깔끔한 이렇게 일일이 딱딱 맞춰서 그리는 거는 어려운 문제.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 형태일 때는 이쁘게 그려야 되지만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안 그리고 하는 게 맞아.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 학교 시험 풀어봐서 알겠지만 시간 세이브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바로 볼게. 0,0 A, B 2A, A 플러스 2B 요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무게중심을 구해봤더니 3,2가 나왔대. 구하자. 3분의 3A가 X좌표 3분의 A 플러스 3B가 Y좌표. 그치? 근데 그게 3,2래. 끝났네. 얘는 몇 번 하면 A잖아. A가 3이네. 다음 A가 3이니까 B는 1이면 되겠네. 됐다. A, B값 나왔다. A랑 B를 넣어줘. 정답 4. 간단. 그치? 자, 다음 4번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를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다. 봅시다. 1,-4를 지나고 기울기는 2래. 그럼 직선의 방정식 세우자. 공식 알고 있으니까 Y 플러스 4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가 직선의 방정식이지. 정리하면 Y는 2X 마이너스 6. 자, 얘가 문제에서 준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란다. 얘들아,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 절편. 구하자. 그러면 X가 0인데 Y값도 구해보고 Y가 0인데 X값도 구해보면 되겠지. X가 0이면 Y값은 마이너스 6이지. Y가 0인데 X가 3이지. 됐네?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면 0,-6, 3,0을 지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다. 그러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지. 요 길이 3. 요 길이 좌표는 마이너스 6이지만 길이는 2이지. 그래서 정답 넓이는 2겠다. 끝. 간단. 자, 유제 3, 4번 풀어보자. 풀 수 있어. 충분히. 유제 3번에서는 지금 B와 C의 좌표를 정확하게는 안 줬어. 하지만 B, C의 평균은 줬잖아. 그치? B, C의 평균을 줬으니까 우리는 B와 C를 각각 알아도 되지만 뭐만 알아도 돼? B와 C의 합만 알아도 되잖아. 어차피 A, B, C 다 더할 건데 뭐. 그래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4번은 너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해봤지?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분 기울기 구하는 거 해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5,3을 지나는 뭐야? 뻔한 문제지? 기울기 간접적으로 준 거다. 두 직선으로 A, B 두 점으로 기울기 구해서 그거랑 평행하겠으니까 기울기 똑같겠지? 그거랑 5,3이랑 쓰면 끝. 봅시다. 2,0
5,2. 자, 기울기 과자 x 증가량 3, y 증가량 마이너스 2. 아래 2지. 얘가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얘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기울기도 얘겠지. 평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2고 5,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가볍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의 y절편 구하시오. y절편은 뭐다? x가 0일 때 y값. x가 0 나오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0 넘겨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정답 마이너스 3분의 1. 2번. 일단, 그 다음 6번. a, 0과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 사이의 거리가 2가 돼야 된대.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그 개꿀의 형태지. 4, 3 바로 가도 되니 분모 5이 관련해서 분모 5 그럼 분자에 절대값 붙이고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고 상수함. 이게 거리다. 근데 그 거리가 몇이래? 2래. 얘가 2다. 절대값 빼먹으면 안 되네. 그래서 절대값 4a 플러스 5가 10이다. 그 말은 4a 플러스 5가 10이거나 4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지. 풀어주면 이때 a는 4분의 5가 될 거고 이때 a는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겠네. 뭐하래? a 값의 합을 구하래. 얘네들 보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0이 되겠다. 정답 마이너스 2분의 5. 끝. 자, 유제 5번, 유제 6번을 푸는데 유제 6번은 아까 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그 직선 위에 아무거나 점 하나를 만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고 일단 유제 5번은 매우 중요하다. 얘는 단독으로 문제 낼 만한 애거든?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야.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노래더라. 수직 이등분선도 결국에는 직선 아니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A와 B가 있었대. 이 A, B를 이은 선이 있었어. 근데 요 A, B, 3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 즉 얘랑 수직으로 만나면서 A, B를 반으로 쪼개는 선의 식을 구하래. 그치? 그러면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도 결국에는 뭐야? 직선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기울기 하나 알아야 되고 한 점 알아야 돼. 그치? 그리고 얘 이름은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럼 연관성 보이니? 기울기는 뭘로 구할 수 있을까? 수직 조건으로 구할 수 있지. A, B의 기울기를 구한 뒤에 수직 조건으로 빨간 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지. 다음, 2등분 조건으로 뭘 구할 수 있겠어? 한 점을 구할 수 있겠지. 왜? 2등분이라는 건 얘가 어딜 지난다? A, B의 중점을 지난다. 그래서 수직 조건으로 기울기를 구하고 2등분 조건으로 중점 좌표를 구해서 한 점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이 빨간 선이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치? 자, 해봅시다. 문제를 몇 개만 좀 해볼게. 14페이지 먼저 보자. 자, 14페이지에 2번을 먼저 보자. 자, 14페이지 2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직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 직사각형 내부에 아무 점 P를 찍었대. 아무 점이나 P를 찍은 다음에 어떤 식이 성립하는지를 봤더니 AP제곱 더하기 CP제곱과
bp제곱 더하기 dp제곱이 항상 똑같더래. 공식이라고 하기까지 뭐 그냥 하나의 그냥 상식이라고 보면 돼. 직사각형 결론, 직사각형 안에 어디에다가 점을 찍건 간에 대각선 느낌으로 가는 애들 두 개의 합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더한 거면 제곱이야. 알지?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요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4종류로 나뉠 거야. 그치? 4종류로 나뉘게 될 거야. P점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AP제곱, CP제곱, BP제곱, DP제곱을 표현해보자. 여기는 1, 2, 3, 4로.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해보자. 자, AP의 제곱은 뭐 요런 삼각형을 보든 요 삼각형을 보든 상관없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과 같지. 보이니? 괜찮나? 피타고라스로 AP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야. 보여? 다음 CP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야. 직각삼각형 하나를 보면 돼. 요 삼각형을 봐도 되고 요 삼각형을 봐도 돼. 아무거나 봐도. 다음 BP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지. 다음 DP제곱은 보다시피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AP제곱 더하기 CP제곱을 하면 뭐가 나와? 1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 합이 나오지. 똑같이 BP제곱과 DP제곱의 합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1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 합이 돼. 그거 두 개 똑같아. 무조건 똑같아. 이거는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 이런 거는 그냥 문제 풀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이걸로 한 걸로 해놨고. 자, 다음 2번 3번 밑에 3번 보자. 요것도 하나 표시 좀 해줘.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 3번 보자. 자, 보자. 두 직선이 있을 때. 자, 두 직선이 꼭 만나고 있지. 평행하지 않으니까. 자, 두 직선이 만나고 있는데 이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이 있을 거야. 그럼 그 각은 두 개가 있지. 종류로 두 종류가 있지. 요 각을 2등분하는 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이걸 2등분하는 선은 얘를 2등분하면 요 뭐 대충 그리자면 뭐 요런 선이 될 거고 요 각을 2등분하는 선은 뭐 요렇게 생긴 선이 되겠지. 그치? 요 파란 점선과 실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자면 이 선에 지나는 한점과 기울기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얘 기울기를 한 점은 쉬워. 한 점을 여기로 구한다면 되겠지. 근데 뭐야? 기울기 구하기가 빡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라고는 뭐가 없어? 두 점이 있으면 그걸로 기울기를 구하거나 평행 조건 또는 수직 조건이 있어야 돼. 아니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알던가.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것도 몰라. 알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 방법으로 못 풀어. 기울기와 한 점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여기 이름을 하나만 써두면 좋겠는데 요 3번 문제는 지금 거기 있듯이 각의 2등분선 문제야. 근데 요게 어디에 들어가는 문제냐면 옛날 용어로 자취의 방정식이야.
엄청 중요해. 너희가 요 단어, 이 도형 단어를 하면서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가끔 들을 텐데 그거 보일 때마다 어려울 거야. 자, 자취의 방정식. 자취란 뭐냐? 자취라는 말 써봤지 얘들아? 발자취할 때 그 자취.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은 뭐냐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의 모임이야. 이거거든? 발자취가 뭐야? 내가 걸어간 발자국의 모임이잖아. 그러면 이 도형에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 근데 그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이 정도 되고 저 정도 되고 다 돼. 그래서 그 점들을 모았더니 뭐가 됐다? 어떤 선이 됐다야. 그래서 그 선의 방정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 오케이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얘들아 요 선, 어차피 요거거나 요거거나 하나 구하면 답이 두 개 나오거든? 그럼 만약에 요 선으로 가자. 요 파란 선을 이루는 각각의 점들의 특징을 보자. 이 파란 선은 어떤 점들의 모임이냐면 봐봐. 이 파란 선이 임의의 점 하나를 이렇게 찍어볼게. 자, 요 그림 중학교 때 몇 번 봤을 거야. 요 선의 요 점에서 요 두 개의 하얀 선으로 수직선을 그으면 얘네 둘은 합동이지. 합동 기억나지? 이런 그림. 자, 얘네 둘은 합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요 점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얘네들이 같다는 건 얘네들의 길이가 같다는 거지. 맞니? 맞지? 얘들아, 내가 여기를 그었지만 여기에 점 찍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르겠어? 똑같았지? 이쪽에 그었어. 이쪽에다 점 찍고 이렇게 그었어. 이 길이 다르겠어? 똑같겠지? 근데 얘들아, 지금 내가 그럼 요 빨간 선은 우리가 오늘 뭐라고 배웠어? 요 빨간 선은 우리가 오늘 뭐라고 배웠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수직거리. 그러면 이 파란 선을 이루는 점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두 흰 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누가? 요 파란 선. 이해됐어? 이 파란 선 위에 어떤 점을 찍건 간에 얘는 두 개의 하얀 선과의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그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뭐라고? 자취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수학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선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들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만 찾으면 돼. 됐지? 자, 이제 실제로 구하러 가보자. 자, 여기 위에 점이 있었어. 나 이거 25잖아. 아무도 모르지? 그럼 얘를 A, B라고 두는 게 일반적이야. 그치?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 A, B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두 직선의 식이 뭐였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0과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은 0이란 말이야? 내가 구할 애는 A, B라는 어떤 점인데 이 점은 얘와의 거리와 얘와의 거리가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거리 구하는 식을 써보자.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자, 얘와 얘 간의 거리 구할게. 5분의 절대값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4가 거리지. 다음, 얘와의 거리 5분의 절대값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3이야. 여기까지니? 자, 얘와
얘랑 얘가 내 거리랑 얘가 내 거리가 똑같아야 돼. 자, 그럼 이 등식을 정리를 좀 해보자. 양변의 분모의 어느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남는 게 절대값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4랑 절대값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3이 같다야. 자,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 풀이법은 생각해봐야 얘가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때도 있어. 얘가 그냥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때도 있어. 그치? 그럼 원래대로라면 4개를 봐야 돼. 풀풀, 풀마, 마풀, 마마. 근데 실제로는 2개만 보면 돼. 왜냐?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x는 y다. 이거랑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랑 같아달라.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풀풀일 때나 마마일 때 그게 그거야. 또 마이너스 y는 x다. 랑 y는 마이너스 x랑 같아달라.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풀 마일 때랑 얘가 마 풀일 때랑 그게 그거야. 이해됐지? 뭔 소리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보면 돼. 언제랑 언제? 둘의 부호가 똑같을 때랑 다를 때만 보면 돼.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자, 첫 번째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4가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3이다. 이런 때가 있을 거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부호를 바꿔서 얘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 이거 다음 주 클릭 때 무조건 시험 낼 거야. 맞출 때까지 풀릴 거야. 너무 중요해서 그래. 자, 됐지? 두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을 때 둘의 부호가 똑같을 때, 둘의 부호가 다를 때. 둘의 부호가 다를 때는 한쪽만 마이너스 붙이면 돼. 이쪽으로 붙이건 저쪽으로 붙이건 아무거나. 자, 그러면 정리 쓱 해보자. 정리하면 얘는 a 마이너스 7b 플러스 7은 0이 될 거고, 얘는 정리하면 7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야. 자, 여기에서 하면 안 되는 짓이 뭐냐면 얘네 둘을 연립하는 거야. 하면 안 돼. 왜냐? 잘 들어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물리적으로 끌고 왔던 것들을 생각을 해봐. 지금 얘들아,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야? 이 파란 선을 구성하는 각각의 점들의 특징을 알고 싶었어. 그치? 이 파란 선을 구성하는 애들, 즉 이 두 개의 하얀 선과 거리가 같은 점들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까를 알고 싶었어. 근데 봐봐, 이것도 함수의 기본 개념이 들어가는데, 얘들아, 어떤 점들을 찾아놨더니 이 점들이 얘가 1이면 2야, 얘가 2면 4야, 얘가 3이면 6이야, 이런 규칙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어? 아, x에다가 2를 곱하면 y구나 라는 거 알아서, 그럼 얘네들 이 점들로 만들어지는 이 직선의 식은 y는 x에다가 2 곱한 거예요 라고 하지. 됐지? 그러니까 결국 이 직선, 어떤 함수식이라는 건 뭐냐면 두 미지수 간의 관계식이야. 그 관계식이 1차식이면 1차 함수고 2차식이면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이 파란 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은데, 이 파란 선을 구성하는 a, b라는 x값과 y값의 관계식이 알고 싶은 거지. 맞아? 얘들아, 나 지금 a와 b가 몇인지 알고 싶은 거야? 야, a, b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거 다 본 거야? 아니잖아. 나는 a와 b의 정확한 값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a와 b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알고 싶은 거야. a, b가 무슨 관계에서 뭐해? 예를 들어 a에다 2 곱하면 b가 나와. a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1을 빼면 b가 나와. 이런 거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게 그거 아니야? a와 b의 관계식? a와 b의 관계식?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a는 이항을 만약에 이해를 하기 쉽게 이항을 했다라고 친다면 a는 뭐야? b에다가 7 곱해서 7 뺀 거야 라고 알게 된 거잖아.
이거는 저게 뭐야? B는 마이너스 7A에다가 1 더하네야 라고 알게 된 거잖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수의 정의 아니겠어? 그게 여기서 끝난 거야. A와 B의 관계식. 아, 얘네 둘의 얘와 얘 간의 거리, 얘와 얘 간의 거리가 같도록 하는 A와 B의 관계식을 찾아보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구나. 근데 A와 B는 결국에는 뭐야 얘들아? X값과 Y값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A와 B를 X랑 Y로 싹 바꿔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두 개의 파란 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요거 또는 요거. 요게 자취의 방정식 푸는 법이야.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다시 어떤 특정 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점들의 관계식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 관계식이 나오면 끝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이 나왔다고 맨날 매번 하듯이 얘네들은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연립해서 A가 나와봤자 어차피 저 파란 선이 한 점만 알 텐데 뭐 무슨 의미겠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야? 내가 알고 싶은 저 A, B라는 점의 관계식이 나온 거니까 그 관계식 X와 Y의 관계식이 곧 뭐야? 그게 함수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답인 거야. 이 자체가 답이야. 근데 이 자체가 답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X와 Y로 구성되는 좌표축에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A와 B를 X랑 Y로 싹 바꿔주기만 하면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이거랑 이거 월요일날도 시험 냈을 때 못 풀면 안 된다. 정신 차려. 됐지? 자, 다음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 12페이지 보자. 3번. 자,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 외심 좌표 한번 연습해보자. 자, 12페이지 3번을 보면 얘들아, 외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법은 정의에 따르자면 요 선의 수직이등분선 구하고 요 선의 수직이등분선 구해서 걔네들이 교점 구하면 돼. 근데 말만 들어도 깝깝하지.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외심은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특징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외심의 특징이 뭐냐? 외심의 성질이 뭐냐? 외심의 성질은 뭐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왜? 왜 저번에 반지름이니까. 이거지?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법은 A5와 B5와 C5의 길이가 같다라고 방정식 세우는 거야.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A점의 좌표 마이너스 2,1, B점 좌표 1,2, C점 좌표 1,4. 자, 이렇게 있을 때 외심의 좌표는 모르니까 A, B라고 붙겠지 뭐. 자, 그러면 외심의 성질에 의해서 일단 큰 틀을 보자면 A5랑 B5랑 C5가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A5, B5, C5를 구해보면 A5의 길이는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의 루트일 거고, 다음 b5는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의 루트일 거고, c5는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의 루트일 거야. 얘네 셋이 똑같아. 이해지?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다, 얘네들이 똑같다, 뭐 얘랑 똑같다라고 해서 연립을 하면 되는데, 연립하기 전에 좀 귀찮은 거 좀 날리자고 생각해봐더라. 얘네 셋이 똑같아. 그럼 루트가 똑같아. 그럼 루트가 없어도 똑같겠지. 다음 루트가 없어졌어? 그럼 이거 전개를 다 해다 쳐? 그러면 모든 변에 a제곱과 b제곱 하나씩 있는 거 똑같지? 그럼 어차피 등식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건 지워질 거 아니니? 그러면 이제 남는 것만 쓰자고. 남는 것만. 루트와 a제곱, b제곱은 다 공통이니까 제끼자고. 그럼 남는 게, 얘한테 남는 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5일 거야. 괜찮나? 다음 얘한테 남는 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5일 거고, 얘한테 남는 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b 플러스 17일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제 이 복잡한 식보다는 얘네 셋이 같다라고 문제 풀면 되겠지. 근데 얘들아, 이거 연립방정식에서 너희 이미 풀어봤잖아. A는 B는 C 꼴에서 문제풀이 뭐야? 얘네 둘 또는 얘네 둘 또는 얘네 둘을 묶어서 연립방정식 두 개, 식 두 개만 나와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 풀자! 자, 첫 번째, 얘랑 얘랑 같다. 즉 4a-2b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5다 라는 식 하나. 다음 또 뭐 해볼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할까? 두 번째 식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b 플러스 17이다.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A가 나오네.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말하면서 일일이 다 쓰느라 그렇지, 이거 생각보다 거리 같다, 루트 a제곱 b제곱 다 날리면 그냥 이거 셋이 똑같으니까 연립하자.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나와. 자, 계산합시다. 자, 위에 거 정리해주면 위에 식은 6a 플러스 2b는 0이다 나오고, 아래식 정리해주면 얘 a가 지워지네. 그럼 아래식은 4b는 10이다가 남지. b가 바로 나왔다. 자, b가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외심좌표가 마이너스 1,3이 바로 나옵니다. 요게 외심좌표 구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너희가 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14페이지에 1번 S1 삼각형의 넓이는 나중에 하고, S2 외접원의 넓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라는 거였잖아. 얘들아,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어떻게 보겠어? 이 외접원의 넓이는 외심의 좌표로 구해서, 지금 우리 외심 좌표가 한번 배웠잖아? 그 외심 좌표가 나왔어. 나왔지? 그러면 얘랑 얘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이 길이 실제로 구할 수 있지. 총괄 점사의 거리 구했잖아. 그래서 구했어. 그럼 그 구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외심으로부터 삼각형 꼭지점과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그럼 외접원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지? 파이어 제곱. 오케이? S2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S2를 구하기 위해서는 ABC로 만들어진 삼각형에 지금 우리가 했던 외심의 좌표를 구해서 그 외심 좌표랑 A, B, C 중에 아무거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돼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다. 해보자. 이거 이렇게 남지 않아? 2A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0A 플러스 4B 플러스 29랑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B 플러스 13 남지 않니?
그러면 얘가 제일 단순하니까 얘랑 얘가 같다랑 얘랑 얘가 같다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12a-4b는 28이다가 나오고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면 8a 플러스 4b는 12다가 나오니까 두 식을 더해주면 20a가 40이니까 a는 2다. 그럼 a가 2면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외심좌표가 2,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외심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아무거나 A, B, C 중에 아무거나 골라줬자 A전좌표가 마이너스 1, 0이니까 외심에서 꼭지점 하나까지 거리 구하면 X좌표 빼서 제곱, Y좌표 빼서 제곱, 루트니까 거리가 루트 10이 나온다.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10이라는 거니까 넓이는 18이겠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1번을 마무리 지어볼 건데 자 1번을 마무리 조금만 더 할게. 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이건 한 10분만 더 할게. 괜찮아? 자 첫 번째 1번 삼각형 넓이 공식 첫 번째로 가장 너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건 뭐 설명도 필요 없지. 유경하기 높이라는 길이. 그럼 두 번째 이거는 기억하는 방법이 SAS 기억해주면 돼. 뭐야? 두 변과 끼인가 기억나지? 자 삼각형에서 두 변과 그 끼인각을 할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넓이 공식은 2분의 1 두 변을 A, B 각을 X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A, B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각. 여기 두 개는 기본 공식이야. 모르면 안 돼. 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좀 특이한 애들인데 세 번째까지도 뭐 도마에 아까 내가 내심할 때 있었던 거. 세 번째는 이제 내심과 관련 있는 공식.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 기억나지? 자, 1, 2, 3번까지는 너희가 기본적으로 조금 욕심부려서 3번까지는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좀 독특한데 이 4번과 5번은 너희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필요하게 좀 문제가 좀 빨라지게 풀 수 있을 거야.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닌데 알면 되게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게요. 자, 원래대로라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너희가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우면서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6, 7, 8 이렇게 가지자. 아니면 5, 6, 7 5, 6, 7 이렇게 가지자. 또 너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수선을 내린 다음에 여기를 x, 여기를 7-x로 한 다음에 여기서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 표현하고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 표현해서 둘이 같다라고 해서 x가 구했단 말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요렇게 했는데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 자, 이 공식은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일단 상수 하나 스몰 s
소문자 S를 하나 구해놔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세 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눈 값이야. 그러면 여기서 9겠지? 그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세 변의 길이의 합을 다 더해서 2로 나눠. 그래서 9라는 수를 하나 만들어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넓이를 하는 거야. 넓이는 9 곱하기 이 9에서 모든 변들을 한 번씩 뺀 값들을 다 곱하는 거야. 9에서 5 빼면 4지, 9에서 6 빼면 3이지, 9에서 7 빼면 2지. 이게 넓이야. 끝. 딱 봐도 알면 되게 빠르겠지. 그래서 공식 일반화 시키면 스몰 s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이걸 가지고 넓이는 루트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곱하기 s 마이너스 b 곱하기 s 마이너스 c다. 이게 해로된 음식이야. 세 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구한 뒤에 그걸 가지고 넓이는 루트에다가 s 곱하기 s에서 각 변을 한 번씩 뺀 값을 다 곱한다. 됐지? 요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뭔가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데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가는 건가? 주관식에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서술형, 논술형에서 쓰면 안 돼. 왜냐면 교과과정 외거든. 다섯 번째가 더 가장 활용성이 높아. 다섯 번째. 이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평면좌표랑 연관성이 매우 있거든.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로 해야 돼. 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자, 원래 구하는 법을 보자. 원래 구하는 법도 알고 있어야 돼. 요 구하는 법은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만해. 세 꼭지점의 좌표를 할 때. 자, 세 꼭지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 3,7 1,2 6,3 이렇게 있다 친다면 원래 요거를 FM대로 푸는 방법은 이거의 FM대로 푸는 방법은 요 세 변 중에 하나를 밑변으로 두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BC를 밑변으로 두자 치자. 그러면 요 BC에 뭘 구해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과 거리를 구해야 돼. 자, 거리를 구하는 이유는 얘가 밑변이니까. 그치?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유는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높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요 나머지 한 점인 A로부터 BC까지의 거리가 높이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BC의 식이 필요해. 내 말 이해됐나?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밑변을 누구로 둬야지 라고 잡았다면 그 밑변의 식도 구해야 되고 거리도 구해야 돼. 그래서 거리는 넓이 구할 때 밑변의 길이로 쓰면 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이유는 나머지 한 점인 A에서 BC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요 길이를 구했다면 얘랑 곱해서 나는 얘는 넓이 나오겠지. 이게 FM대로 푸는 거고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일이 종종 있어. 그러면 어떻게 주겠어?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지. 얘 서술형 1번 해갖고 1-1 PQ라는 두 점인데 그 PQ의 중점좌표를 A라 하자. A좌표 구하시고 다음 2번 PQ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비례좌표 구하시고 3번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원이 있을 때 뭐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 좌표를 구하 뭐 이렇게 뭐 여튼간에 1-3번 C점의 좌표를 구하시고 여기서 뭐 2점 이렇게 하고 1-4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ABC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때면 이렇게 구해야 돼. 알지? 근데 만약에 풀이 과정이 필요가 없다. 그냥 넓이만 냈다 구하면 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하면 바보야, 바보.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넓이 구하는 간단한 방법.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 안 배운 사람 배웠고, 안 배운 사람 안 배웠고, 배운 사람 배웠을 텐데. 봐봐. 원래 좌표를 쭉 나열해. 1,2, 3,7, 6,3. 됐지? 이 점들을 이동시킬 거야.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면 세 점 중에 하나를 원점으로. 그러면 무슨 건 논리냐면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얘 넓이 구하래. 근데 이 세 개의 점을 똑같은 규칙으로 하나를 원점으로 이렇게 이동시켰어. 넓이 바뀌어? 안 바뀌지. 넓이는 똑같지. 위치만 바뀌고 있잖아. 그래서 위치만 바꾸자고. 계산이 편하게. 그래서 1,2를 원점으로 옮겼다라고 치자. 그럼 뭐 한 거야? X좌표는 1 뺀 거고 Y좌표는 2 뺀 거지. 그럼 똑같은 규칙으로 나머지 점들도 이동시키자. 그럼 얘는 2,5가 될 거고 얘는 5,1이 될 거야. 괜찮지? X좌표 1 뺐고 Y좌표 2 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켰으면 이제 원점이 하는 일은 다 했고 나머지 두 개의 점으로 아까 내심이나 외심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두 개의 X좌표와 Y좌표를 엇갈리게 곱하는 거야. 2와 1을 곱하고 5와 5를 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곱해. 곱하면 2, 25 이렇게 나오겠지? 이 둘을 빼. 이 둘을 빼. X좌표와 Y좌표를 엇갈리게 곱한 애들을 빼. 근데 넓이니까 음수가 남아야 되잖아. 절대값 붙여서 양수 바꿔줘.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로 나눠. 이게 넓이야. 바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은 2분의 23이다. 바로 나와. 지금 이거 F 푸는 거 하면 너희가 해보면 알겠지만 꽤나 오래 걸리거든? 훨씬 빠르다. 이거 말도 안 되게 차이나. 그러니까 요 5번은 4번은 해론의 공식은 쓸 일이 그닥 많지는 않을 거야. 근데 얘는 쓸 일이 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때 다시 말하자면 이게 압도적으로 편해서 이거 너희가 이 외우고 있다면 이 무조건 이렇게 풀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거 푸는 방법을 모르면 안 돼. 이거 서술형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학교 수행에서 시킬 수도 있어. 할 줄은 알아야 돼. 대신에 그냥 답만 땡 쓰면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푸는 게 무조건 효율적이야. 무조건.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으로 1번에서 지금 우리 S1 안 구했잖니? S1까지 구해서 1번의 답을 구해보자. 여기까지 하자. S1을 구해서 1번의 최종 답을 구해보자. 잘 따라오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14페이지 다 했다, 그치? 다 했는데 얘들아 1번과 2번은 됐고 1번과 3번은 숙제하면서 숙제양 진짜 없잖아, 그치? 1번과 3번은 너희 손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알지? 꼭 다시 한번 풀어봐. 중요해서 그래. 그래서 1번, 3번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12, 13페이지는 너희가 풀어보고 15페이지는 한번 시도는 해보되 못 풀면 그냥 와. 괜찮아.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했다.